안녕하세요. 세계경제브리핑 윤석천입니다. 내게 맞는 오피스 신도림 핀포인트에는 다 있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비즈니스에 맞는 스마트한 오피스를 찾는다면 신도림 핀포인트에서 내게 딱 맞는 오피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도림역 초역세권에 자리한 핀포인트는 다양한 평형의 오피스는 물론 공유 오피스, 섹션 오피스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입주사의 특징을 고려한 편리한 부가 서비스 혜택과 함께 입주 멤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도림 핀포인트는 비즈니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가성비로 내게 맞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오피스에 큰 가치를 담아 제공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신도림 핀포인트로 검색해보세요. 문의전화 010-2220-8708. 진짜 한겨울이네요. 오늘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폭주가 계속되고 있네요. 대외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마침내 인정했죠. 중동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 정치 혹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마침내 법인세를 인하했군요.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 즉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걸 갖다가 주안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2일 법인세를 마침내 35%에서 20%로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5%포인트를 갖다가 낮춘 거니까 사실은 엄청난 인하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에 한국 보수 언론은 참 웃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헤드라인만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은 역주행 파대를 밟고 있다. 막 오른 미국발 법인세 인하 경제. 미국 35%에서 20%, 프랑스 33.3%에서 25%, 영국 19%에서 17% 등등. 미 법인세 인하에 1기업 미국행 예약, 미국 감세 쇼크,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중국 외국 자본 유출 대비 세율 인하 모색, 일본 법인세 부담 20%로 낮춰도 충격, EU 기업 경쟁력이 위협, 재무장관 회동, 이스라엘 스타트업 이탈 대비 긴급 회의.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 진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법인세를 갖다가 최고 명목 세율을 갖다가 22%에서 25%로 올렸죠. 마치 이거는 그 세계의 흐름에 완전히 역주행하는 거고 한국 기업들은 큰일 났고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위험에 휩싸일 것처럼 헤드라인을 보면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미국의 명목세율은 35%였고 실효세율 역시 약 35%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세율 전체를 갖다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감면이나 공제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사실 OECD 평균을 보면은 22% 정도니까요. 미국의 그 세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게 이번에 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 한국을 살펴볼게요. 한국은 명목세율이 한 22%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올리기 전에. 근데 한국의 실효세율은 18%, 높게 잡아서 한 18%에 불과합니다. 각종 공제, 감면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못한 세율을 갖다가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이 25%로 올렸으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실효세율도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OECD 평균에 근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미국이 법인세를 갖다 인하했다고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전부 다 움직일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판이죠. 사실 기업이 오프쇼어링이라고 하죠.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거는 반드시 세율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전략적인 판단, 마케팅 측면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옮기는 거지. 세율이 낮다고 그래서 옮기겠습니까? 세율이 낮다고 그래서 옮기면은 세율이 거의 없대거나 아주 싼 국가들로 벌써 기업들은 전부 다 이탈을 했겠죠.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생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몇몇 개의 공장이라든지 생산 설비를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현대자동차가 세율이 싸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전부 다 옮겨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의 시장이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제조 설비를 두고 생산 설비를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기업이라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뭐니 해도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생산 기지를 섣불리 법인세가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옮기겠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하고요. 사실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갖다가 한 게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이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특히 레이건 시대에 법인세 인하는 했죠.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했죠. 바로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법인세를 48%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근데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한마디로 딱 단언할 수 있어요. 전후,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죠. 가장 허약한 투자가 일어난 기간. 그때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법인세를 인하한 직후부터 미국의 투자는 가장 허약한 방식으로, 미국의 투자 성장은 굉장히 약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법인세를 갖다가 인하하는 건데, 법인세를 막상 인하해 보니까 투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GDP에서 기업 투자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2년이었습니다. 한 15%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비율은 1987년부터 급격히 하락합니다. 법인세 인하 5년 후 투자 성장은 평균 1.6%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2년에는 15% 정도였고 1977년에서 1981년도까지는 8%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투자 성장은 그 법인세 인하의 이론과는 다르게 1986년 법인세 인하 후 급감합니다. 이 실험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엄청난 실험은 세율과 세후 수익률 변화가 기업 투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세율의 변화, 그 다음에 세금을 난 후에 기업 수익률의 변화가 기업 투자에 그렇게 큰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익이 늘면 투자가 늘 거라는 생각은 그저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남은 이익을 갖다가 투자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쓰냐?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다른 말로 하면 주주 자본주의를 갖다가 실현하는데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대주주들의 부를 더 늘려주는, 다시 말하면 초부자들의 부를 더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됐을 뿐입니다. 이번이라고 달라질까요? 일단 미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번 감세 조치로 인해 가지고 적자는,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적자는 1.5조 달러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트럼프는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다예요. 세금 인하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켜 세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자를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는 단언합니다. 정말일까요? 사실 공화당은 보수당이죠. 보수당은 적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데도 감세를 하는데도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 부채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미라클 기적입니다. 이론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이론은 세율이 낮아지면 현재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새롭게 공장을 더 많이 지을 거고 더 많은 고용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더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NFIB 스몰 비즈니스 이코노믹 트렌드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보고서예요. 경영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 추세들을 갖다가 분석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서베이를 했습니다. 근데 경영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경영자들은 직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현재. 사실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죠. 지금 실업률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이런 쪽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능력이 있는 노동자를 갖다가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경영자들의 대답이에요. 만약에 감세를 한다, 법인세를 인하했다, 그럼 이런 노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까요? 감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자의 승용도를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기업의 투자 욕구가 확 불타올라가지고 노동 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겠죠. 뭐 임금 인상은 지금 완전 고용 상태니까 더 질 높은 그 노동자를 갖다 고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 임금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 불가피하겠죠.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감세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게 될 겁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 실물 경제에 누가 뭐래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감세로 인한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하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노동 소요 증가는 기업이 감세에 반응해 투자를 활성화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감세를 해준다고 해서 투자를 활성화할까요? 이거는 사실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영자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틀란타 연준이 경영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법인세 인하가 현실이 될 경우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가? 물론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늘린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응답자의 8%만이 고용을 상당히 늘릴 거라고 답했고요. 11%는 자본 투자를 상당히 늘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0분의 1 정도만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얘기를 했고, 대다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늘려도 약간 늘릴 거라고 답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이죠. 게리 콘은 얼마 전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관하는 CEO 모임에 참석해 감세를 하면 투자를 늘릴 거냐? 라고 경영자들한테, 거기에 참석한 경영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몇 명이나 손을 들었을까요? 극소수만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선띠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어우,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러면은 더 깊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감세로 인한 이익은 결국 부자들의 포켓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감세라는 거는 단지 투자와 고용 확대의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 확대를 하는 거기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말해도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CEO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품 혹은 제품을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세금이 낮아지면 더 생산을 나는 할까요? 세율이 0%라도 살 사람이 부족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투자나 고용을 갖다 늘리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거는 결국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이 많이 팔려야. 누가 뭐래도 많이 팔리게 되면은 뭐 세율이 암만 높더라도 어차피 세후 수익이니까, 수익이라는 거는 세금이 어느 정도 높다고 하더라도 점점 더 많이 팔리면 기업으로서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이 나니까 누가 뭐라도 투자라 고용을 확대를 하겠죠. 법인세 인하는 분명 기업의 수익을 높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기업 수익이 높아지면 임금은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미 그걸 갖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지난 10년 기업 수익 증가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단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증가와 같이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라든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돈을 갖다 뿌려대면서 기업의 수익은 많이 제고가 됐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임금 인상으로 쓰였나요? 전 세계 임금의 인상은 정체 현상을 보이거나 역사상 가장 낮은 비율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돈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지금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보다시피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눈에 띄는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하고 있다. 이런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어떤 임금 인상에 쓰였다거나 하는 증거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배당을 늘려서 주주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결국은 이런 식의 이익의 증가는, 기업 이익의 증가는 투자자 몫으로 남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 경영자 보너스라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높은 배당을 한다든지 이것이 지난 10년 연준이 천문학적인 돈을 살포해 기업을 살린 결과물입니다. 법인세 삭감 역시 우리가 레이건 시대에 보듯이 결국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미국의 감세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필연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버블은 더 키우겠죠.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 감세로 인해서 남는 이익을 갖다가 자사주 매입에 더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주주들, 초부자들은 우리가 레이건 시대에 봤던 것처럼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지만 미국 경제 성장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그 세금을 깎아줘서 남는 돈들은 대주주라든지 몇몇 극소수한테 쏠리지 결국 그게 대중에 분사될 것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경제 역사에서 봐왔듯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의 소득이 늘어야지 결국은 소비가 늘 것이고 이런 소비가 늘어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노동자를 갖다가 더 많이 고용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히 임금 인상이 따라오면서 다시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리겠죠.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우리 한국 보수 언론에서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갖다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것만을 얘기를 자꾸 합니다. 소수의 이론이라는 게 또 확인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까요? 혁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소수가 얘기하는 길을 갖다가 갈 때 그걸 갖다 혁신이라고 합니다. 또 혁신이라는 거는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갖죠. 마찬가지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마이너 쪽에서 얘기하는 경제 인원을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대부분의 나라, 특히 뭐 그 서구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다 검증이 끝난 문제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부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은 자꾸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감세 정책은 미국 경제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이어진 사실은 뭐 감세 정책보다 더한 돈을 갖다가 연준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을 도와줬지만 미국의 투자와 고용, 특히 좋은 일자리의 고용이 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대부분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고 제조업, 튼튼한 제조,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는 결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의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 미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게 결론입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올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